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강간죄가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여성은 남자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나를 중강간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상해도 입었다. 이 중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죄와 달리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자신이 당시에 만취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는 나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주면 형사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친이 혹시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를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 내 남친은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고 칼부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5천만 원을 주지 않고 합의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 남성을 형사고소합니다. 즉 중강간상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나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 중강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해도 입었다. 상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중간간 상해죄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수사 결과.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혐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여성을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공갈죄라는 거는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박은 뭐죠?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너를 해칠지 모른다. 너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너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이제 공갈죄가 되는데 이 여성은 결국 돈을 받았나요? 아까 받지 못했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받았으니 미수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갈 미수 혐의로 이제 이 여성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1심, 2심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 즉 1심과 2심은 중간간 상해가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고소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봤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고소 전에 합의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합의금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요구하는 방식이 그 우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좀 심한 해악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남친이 너를 해코지할 수 있고 칼을 품고 다니고 칼부림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공갈죄가 성립 안 한다.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일단 이 합의금 자체가 그 피고인의 형사 고소권과 관련한 거다라고 봤습니다. 즉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고소권은 피고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 여성의. 그래서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피고인 여성은 자신 스스로 내가 중간간 상해를 당했구나 라는 피해자로 인식을 하고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간 상해가 무혐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이것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즉 무죄라는 것은 법원 판결이죠. 그래서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허위 고소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성이 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지 않았고 여성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당시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한 것은 정당하고 그리고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알다시피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라든지 공갈죄라든지 인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남성이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고소가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고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무고죄가 성립하죠. 게다가 허위 고소를 대가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까지 이렇게 요구했으면 공갈죄가 성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남성이 이렇게 맞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무고죄를 인지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성을.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무고죄로는 고소하지 않고 공갈죄로만 고소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증거가 불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했던 거죠. 아, 진짜 중간간을 당한 건지, 중간간 하지 않은 건지, 애매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무고다라는 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이 여성이 뭐 칼부림이 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거액의 이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결국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